이란 이슬람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걸프 아랍 국가들에서는 긴장 완화의 한 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승리를 자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주 간의 공습, 수천 발의 미사일, 대규모 군사 행동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주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충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걸프 국가들을 강하게 타격해왔죠. 이 지역 전역에 수천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2,700발이 넘는 발사체에 직면했고 그 공격은 석유시설, 발전소, 해수 담수화 시설, 심지어 공항과 주거 지역까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발표된 이후에도 공격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미사일, 드론 공격이 계속돼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현재 이란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유충지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걸프 지역 세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지만 걸프 지도자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제약 없이 개방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달리아 지아다를 모셔보겠습니다. 달리아 씨, 수주간 이어진 이란의 걸프 인프라 공격 이후에도 이번 휴전이 왜 걸프 국가들을 더 안전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느끼게 할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샤. 문제는 아랍 국가들, 특히 걸프 국가들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휴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잠깐의 휴식, 미국과 이란 측, 즉 이란 정권 모두에게 필요했던 짧은 중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해체하는 지점까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 전쟁을 끝내라는 내부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전쟁 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슬람 정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든 찾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2주 동안 시간을 주자고 제안하자 그들은 즉시 그 기회를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히 아랍 걸프 국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이익이 이런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란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이후에 이란 정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기꺼이 협상하려는 정치 체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러리스트 민병대이며 테러리스트 민병대로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상황은 몇 달 전 가자 지구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될 때를 정확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모두가 하마스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란과 하마스가 공유하는 이 지하디스트 사고방식에서는 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이웃들까지 파괴하려 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이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 중이든 전쟁 후든 아랍 국가들의 우선순위가 포함되지 않은 어떤 협상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달리아, 우리는 트럼프가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회의와 언론 앞에서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언급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한 모든 것 혹은 그들이 동의해야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방금 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열려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근거가 바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특히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는요. 아랍 국가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걸프 국가들도 그 해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걸프 국가들이 그 해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걸프 국가들이 그 해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도 지리적으로도 걸프 국가들이 그 해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도 이 걸프 지역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랍인들과 이란인들이 공유하는 소유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곳은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해양법에 따르면 누구도 통제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란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용해서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을 받아들이고 그 지속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굴복한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거예요. 여기서 행간해 보면 걸프 국가들이 워싱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걸프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휴전을 들어가기로 한 결정 이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걸투 국가들은 지금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미국이 이란과 협상이나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보를 위해 의존했던 모든 동맹국들이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에 많은 돈을 지불해서 파키스탄이 그들에게 일종의 핵 우산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대규모 군사협정이나 방위협정을 체결할 때 사우디 국민들에게 홍보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매 국가로서 안보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무시했고 어느 정도는 이란 편을 들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후에야 다시 아랍 걸프 국가들의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지금 미국을 비판하거나 미국을 동맹으로 이를 여유가 없습니다. 좋아요, 달리아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